거래처 등록 메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초로 필요한 회사를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나와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처를 등록합니다. 자, 거래처 등록 메뉴는 거래처 원장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거래처를 등록한다. 쉽게 말하면 나하고 거래를 한다고 해서 아무나 막 다 적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 갑자기 뭐 잠깐 들러서 밥 먹은데 이런 게 아니고 거래가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원장에서 기록해서 주고받을 게 얼마고 뭐 못 받은 게 얼마인지를 관리를 하고 싶은 거래처. 이거를 거래처 원장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래처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등록이 된 여기다 등록한 거래처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서 어떤 거래 자료를 입력할 때 거래처라는 란이 있어요. 그 란에다가 코드 번호를 입력해주면 거래처 원장이 자동으로 작성이 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 등록도 마찬가지로 회사 등록은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했듯이 거래처 등록도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을 팩스로 받아서 입력을 하는 게 정상이겠죠. 하지만 또는 뭐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을 보고 입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는 거래처 등록은 거래처 원장에서 관리가 필요한 거래처를 등록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실무상. 시험에서는 뭐냐 만들라고 하면 만들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회사는 4001번을 선택해서 일단 따라하고 그 다음에 길라잡이 보고 기출문제 보고 이런 식이에요. 기초정보관리에 회사 등록 끝났죠. 그 다음 거래처 등록을 누릅니다. 자, 거래처 등록 탭에 들어가니까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이렇게 3개 있네요. 그러면 일단 따라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 따라하기에서 다음 자료에서 최대리의 일반 거래처 유형 동시를 써서 금융기관 유형 보통예금을 쳐서 이렇게 등록하시래요. 번호 있고 이름 있고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이렇게 있네요. 이대로 하나씩 입력을 해볼게요. 자, 거래처 등록 메뉴에 가서 첫 번째가 일반 거래처라고 했으니까 여기 일반 거래처 탭에 들어가서 코드 번호가 몇 번이냐? 101번이죠. 101을 입력합니다. 101, 그 다음에 거래처명 광주 상사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번호는 여기서 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건너뛰어서 갑니다. 그래서 여기 엔터키를 치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양쪽으로 나눠진 것들은 여기서 탭키를 누르면 건너편으로 건너뛰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유형은 동시라고 했으니까 동시. 유형이 거래처인데 내가 파는 거래처면 매출 거래처, 내가 사오는 거래처는 매입 거래처 구분할 수도 있고 시험에서 매출 거래처라고 하면 매출 거래처, 매입이라고 하면 매입, 아니면 동시면 동시 이렇게 쓰시면 돼. 됐죠? 자, 그리고 이제 탭키를 눌러서 일이 지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르면 그냥 마우스 클릭 이렇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자, 얘의 사업자 등록번호 똑같이 입력을 합니다. 얘도 틀리면 빨간불 들어오겠죠? 회사 등록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여기에 있는 이 사람 있죠? 여기 대표자 오후 11시에 주민등록번호를 칠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이 상대방 거래처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비사업자일 때 여기다가 주민등록번호를 치고 주민등록 기재분 열을 쓴다라는 것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친 게 아니야.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치고 없는 비사업자인데 거래처 원장에서 관리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 쓰고 업태, 소매업, 종목, 가방 이렇게 입력하시고 회사 등록하고 똑같죠. 그 다음 주소 여기서 F2키 눌러서 우편번호와 같이 입력할 수도 있고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곧바로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01번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거래처 등록의 다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연락처, 담당 부서 사원 이런 것들은 진짜 내가 우리 회사 프로그램으로 이걸 하고 있을 때 뭐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렇게 적어 놓으면 편하겠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처 201번으로 서울상사를 등록하려네요. 그럼 여기다가 201번 서울상사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유형은 동시 하라고 그랬죠. 동시. 그
그리고 탭키 눌러서 오른쪽으로 건너뛰고 사업자 등록번호 212813542 입력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필요 없겠죠. 대표자 성명 박주명, 업태 제조업, 종목 가죽, 그 다음에 주소 필요 없으니까 곧바로 여기다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천로 102번지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이 이제 금융기관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번호는 98,000번으로 되어 있네요. 자, 코드 번호가 98000이니까 저기다가 98000 치고 그 다음에 거래처명은 우리은행, 그 다음에 계좌번호는 이쪽으로 건너뛰어서 보통예금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예금의 계좌번호 1202 탭키로 넘어가서 1002-429-560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가운데 껴있는 이 막대기 있죠. 이거는 뭐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인데 넣으면 좀 더 보기 좋으니까 하는 것 뿐입니다. 채점 대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 없죠.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건너뛰고 닫으시면 돼. 그리고 이제 회계 2급에서는 신용카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아예 따라하기 통째로 나오지 않는 것 뿐입니다. 신용카드가 뭔지는 회계 1급에 가시면 이제 배우게 돼요. 잠깐만 얘기하면 우리 회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카드로 쓸 수 있잖아. 그때 그 카드가 여기다 등록하라는 얘기야. 매입카드. 내가 사올 때. 또는 손님이 와서 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잖아. 그때 매출카드를 등록하라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회계 2급에서 다루지 않는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 따라서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길라잡이에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배워야 될 내용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일반 거래처 탭에 가보면 이 코드 번호가 보여요. 101번부터 97999. 예? 입력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101번부터 97,999번까지에서만 입력이 가능하고 여기다가 1번, 10번 이렇게 하면 입력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융기관 탭으로 가보면 98,000부터 99,599번 사이에서만 입력이 가능하고 신용카드 탭을 누르면 99,600부터 99,999번까지 입력 가능하게 각각의 테이블이 나눠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거나 막 입력하는 거 아니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를 등록을 하면 어디다 써먹는지 설명했잖아요. 여기다 만든 거래처는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거래를 입력할 때 요 자리에다가 숫자를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거래처 원장이 자동으로 작성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게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추가로 입력된 거래처를 삭제하고 싶다. 너무 많으면 이제 나중에 신분증 삭제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걸 삭제하고 싶으면 체크하고 여기 삭제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삭제를 딱 눌렀더니 이런 메시지가 뜨네요. 한 개의 데이터를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단기가 아닌 뭐 이전에 입력하신 경우에는 삭제가 됩니다. 뭐라고 메시지가 뜨죠? 그래서 딱 눌렀더니 201번 전표에서 사용 중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처를 만들어 놓고 전표를 입력하다 저 거래처를 입력을 해놨어요. 그럼 거래처를 지울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전표에 걸려 있으니까. 그런 메시지.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를 새로 만들어 봤어요. 300번으로 입력을 하고 상단에 삭제를 누릅니다. 그러면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를 눌러. 그럼 이제 삭제가 됐어요. 300번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내가 300번을 쓰려고 하니까 무슨 메시지가 떠요. 삭제 백업 테이블에 거래처 코드가 존재합니다. 이런 얘기지. 네가 300번을 썼다가 삭제를 했는데 이게 깨끗하게 지워진 게 아니라 지금 휴지통에 들어있다는 거야. 300번이. 그러니까 300번 코드를 쓰고 싶으면 그 휴지통을 가서 비워라 이런 메시지예요. 윈도우에 휴지통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 봐. 삭제된 데이터를 클릭해보면 얘가 거기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를 복구를 누르면 삭제된 데이터가 다시 살아나는 거고 예? 데이터 복구하시겠습니다 하면 이게 살아나는 거고 얘를 휴지통 비우기를 하면 완전히 제거가 되는 거고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실수로 삭제했으면 데이터 복구하고 그냥 완전히 깨끗하게 지우고 내가 이 코드 번호를 다시 쓰고 싶으면 완전히 휴지통을 비우고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복구 불가능하다고 돼 있죠? 완전히 깨끗하게 삭제한 거예요. 그럼 이제 아예 없어지지 이제
삭제된 데이터도 없고 이런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삭제하고 싶으면 삭제하는데 그 번호는 존재한다. 쓰레기통에 완전히 다시 하고 싶으면 들어가서 끝까지 들어가서 다 비워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 정도가 여기에서 봐야 될 내용 답니다. 닫기 누르시고. 그래서 이제 거래처 등록에 따라하기, 길라잡이 보셨으니까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죠.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출제가 되나 봅시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해서 세연상사. 자, 첫 번째 4001번은 따라하기 하는 회사고 4002번이 이제 출제된 문제를 살펴보는 회사예요. 회사에 일반거래처 유형 동시를 등록하시래요. 우편번호 생략하시고. 좀 새로 하나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거래처의 사업장 이전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해 정정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들어가 볼게요. 회사를 세연상사를 선택하고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들어갑니다. 메뉴가 여기 있는 건 알아야 되겠지. 들어가서 봤더니 조명나라가 여기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업장을 옮겼나 봐. 그래서 이미 등록이 돼 있는 것 중에 변경된 걸 고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를 선택하고 봤더니 사업자 등록번호도 똑같고 대표자 이름도 다 똑같아. 도소매도 다 똑같고 근데 여기 주소가 이사 갔다잖아. 그러니까 여기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로 서대문구 연희로를 바꿔주면 된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 신길로 식구로 바꾸시면 되겠죠?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로 이제 새로 다 등록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신규 거래처래요. 자, 번호 주죠? 상호 주죠? 있는 그대로 다 입력만 하시면 돼. 들어가 볼게요. 번호는 202번이니까 일반 거래처겠죠? 여기가 101번부터 97,999번 사이니까 아닌 번호는 입력 자체가 안 돼요. 202번 치고 거래처 공민상사 치고 유형은 동시하라고 했습니다. 탭키 치고 건너가거나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11742-70158 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없고 대표자 이름 성국민 그 다음에 업태 도소매 자전거 주소 경기도 부천시 우편번호 생략하시고 소사구 경인로 배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틀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 3번 볼게요. 신규 거래처 남서 상사를 등록하시래요. 자, 번호는 203번이죠. 자, 거래처 등록 가서 저기다 놓고 203번 00203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203 누르면 00203으로 찍히니까. 그 다음에 남서상사 유형 동시 사업자 등록번호 21502-12344 그 다음에 대표자 성명 김남서 업태 도소매 종목 장난감 완구 자,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100번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런 거 못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거래처 등록에서 출제되는 형태는 지문에 제시된 거래처를 새로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이 된 거래처인데 뭔가 변경이 돼서 고쳐라. 뭐 이런 정도가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무상으로는 이걸 어디다 쓰느냐? 거래처 원장에서 관리가 필요한 거래처를 등록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